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재료는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식상하시겠지만 예전의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아람코 상장이란 게 있었습니다. 아람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아람코는 이번에 기업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전체 지분의 5% 정도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람코 저거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팽배하면서 너무 가격이 높다, 공모 가격이.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이거 자칫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5% 공개를 하지 못하고 1.5% 정도를 일단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한 30조 원 정도가 몰렸는데 30조 원 정도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우디 전체 국민이 약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49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사우디 인근의 동맹국들 있잖아요. 그 주식을 좀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사줬답니다. 그래서 약 75조 원 정도가 일단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30조 원 정도 팔렸고 나머지 45조 원 정도는 돌려주겠죠. 자, 여튼 이 아람코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11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 아람코가 거래가 되면 우리나라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람코는 저 사우디 정시에 포함이 되었고 사우디 정시는 또 신흥국 정시로 우리하고 묶여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에서 주기적으로 신흥국 정시 어떤 각국의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제 아람코도 거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아람코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아람코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금 이동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또 투자자 그 각국의 신흥국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고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람코가 상장이 되었다는 거고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진전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이 자국 내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을 만들었죠.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수입품 한 32가지 품목에 대해서 2020년 8월 7일까지 관세 면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중국이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두와 돼지고기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여튼 미중 무역 협상이 저렇게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고 여러 잡음이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해외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우가 한 1.22% 상승을 했고요. 또 유럽도 상당히 괜찮았죠. 유럽 증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랍니다. 굉장히 부럽죠. 물론 그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 서비스업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의료 서비스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래 일자리의 질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낮지만 일자리의 질은 제조업하고 의료 서비스업하고 일자리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볼 때 의료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의료 서비스업 쪽의 임금 수준은 제조업에 비해서 턱없이 좀 낮은 경향이 있죠. 하여튼 전체 실업률 액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인식도 퍼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다음 주가 되면 시장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먼 이야기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세금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께서는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이나 기업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세금이란 것이 직전 연도에 일어났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세금 내는 것은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19년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낼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매출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서 수익이 더 많이 생긴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전년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나니 돈이 없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2017년보다 2018년이 매출이 떨어지고 2018년보다는 2019년이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세금 때문에 뭐 세금을 낸다고 소비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해와 비슷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그리고 아니면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나은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소비 여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낼 거고 또 11월 달이 종합소득세 같은 연합을 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전년도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매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수익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럼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세금을 좀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 이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은 올해고 이미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희망을 가집시다. 자, 이번 주 수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시장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이번 주에 다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아람코 상장이라는 큰 것 하나 지나갔고, 또 미중 무역 협상도 다시 정리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고, 또 미국 증시가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반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뭐 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85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 종목이 몇 종목이 없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번 주에 세력들이 산 종목 살펴보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네이버가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와 뭐 라인을 갖다가 사업을 합작을 해서 잘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뭐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네이버를 우리가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죠.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팔아먹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 지금은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 좋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이즈 한번 살펴보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2016년도부터 이렇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가는 큰 등락을 반복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도 좋고 뭐도 참 좋은데 지금 당장 접근하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너무 크고요. 실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급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미 들고 계시다면 계속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수급이 그나마 세력들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미 들고 계시다면 뭐 분할 매도 조금씩 생각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다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한 1년여 많이 올랐다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시점에 매수를 논하기는 좀 그렇죠. 또 이게 종목도 물론 매수로 이야기한다면 이럴 때 매수해야 안 됩니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고, 주가가 급등락할 때, 그죠? 그러면 이때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 정도 시점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또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런 시점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예, 물론 뭐 카페에서도 한 번씩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때 뭐 대주주 갑질이라고 해서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몰렸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뉴스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세요. 이 2018년도 이 기업 실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을 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죠. 에이, 내 저런 기업 투자 안 한다 했는데, 저런 기업 투자 안 한다고 던진 물량 세력들이 받았어요. 저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뭐 부도덕한 기업 이야기 지금은 없죠. 돈은 말 그대로 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특히 그런 게 많았어요. 대주주 뭐 갑질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좀 희한한 기업으로 내몰렸던 상황이 2018년도에는 많았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회 분위기를 보고 이 대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남들이 뭐 사기를 좀 꺼려하고 남들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있었는데, 저는 이 종목 들어가서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는데,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적당한 시점에 충분히 수익 내고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게 너무 안 좋아요. 매매 전략 유효성 평가가 좋음도 아니고 나쁨에 나쁨,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래도 굳이 내가 꼭 매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잃어도 되는 소액 정도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죠.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매매 전략 유효성 평가가 좋지 않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주식의 분포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정리해 보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금호타이어 정도 한 소액으로 꼭 하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하려 그러면 소액 정도로 접근해 보고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없어요. 차라리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세력들이 돈 들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고서 다음 주 괜찮은 종목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